에펠탑, 개선문, 노트르담 대성당 등의 랜드마크가 있는 유럽의 관광대국,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디올, 까르띠에 등을 보유한 명품과 패션의 고장. 네, 바로 프랑스죠. 프랑스라고 하면 문화예술, 와인 등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경제 규모 또한 전 세계 GDP 순위 7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 대국이에요. 그런데 어딜 가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특히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구 집중 현상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의 전체 면적 중 도시 면적은 20%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80%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프랑스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프랑스 인구 이동입니다. 프랑스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연간 인구 성장률 0.53%를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연간 평균 약 33만 명의 인구가 증가한 거라고 하는데 유럽연합 평균 연간 인구 성장률이 0.27%라고 하니 이 상황은 프랑스가 유럽연합 전체 인구 증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프랑스의 인구가 파리, 마르세유, 리옹, 툴루즈, 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같이 뿔룩 튀어나온 모습이 만지면 터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 상황을 반대로 말해보면 프랑스의 지방 지역에서는 사회 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프랑스의 전체 인구는 2023년 기준 유럽연합에서 독일 다음으로 많은 약 6,475만 명이지만 국립통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40년까지 프랑스의 전체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7,3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이후에는 수도권과 연안 지역의 인구 집중 현상이 지금보다 더 심화될 거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죠. 그리고 현재 해외를 제외한 육각형 모양의 프랑스 본토 면적은 약 5,490만 헥타르로 우리나라 면적보다 5배 이상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 본토의 지방단체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하는 레지옹이 18개, 시군에 해당하는 데파르트망이 95개, 동에 해당하는 코민이 약 3만 5천 개라고 해요. 그런데 이 프랑스의 경우 주요 도시들의 특징이 다른 국가들의 주요 경제 거점과 가까이에 있거든요. 그 이유는 유럽, 국가 간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다 보니 아무래도 여러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프랑스의 지리적 특성상 상업에 유리하고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고 보다 수월하게 다른 나라와 무역할 수 있는 국경지대의 도시들이 발달한 거예요. 항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발달한 이유도 무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프랑스의 중심은 누가 뭐라 해도 수도 파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리라고 하면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노트르담 대성당, 개선문 등 이름만 들어봐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관광 자원이 있다 보니 도시의 규모가 엄청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파리 남서쪽에 위치한 프랑스 절대 왕정의 상징, 짐이 곧 국가다로 유명한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전을 생각해보면 중앙 집권을 일으켰던 파리였기에 강력한 권력과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거대 도시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해요. 때문에 우리나라 한양처럼 과거부터 인적 물적 자원이 꾸준하게 밀집되어 왔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파리의 규모, 수도치고는 생각보다 많이 작거든요. 네, 서울 면적의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로 인해 비교적 짧은 동선으로 교과서에서만 보던 파리의 랜드마크들을 볼 수 있기도 하지만 관광객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어디에서든 에펠탑이 보인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이 파리에 살고 있는 인구는 약 220만 명, 서울의 인구가 약 942만 명이니까 단순 계산으로 파리의 면적에다가 서울특별시의 인구를 대입해보면 약 157만 명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이건 다시 말해 파리의 인구 밀도가 이미 포화 상태에 있는 서울보다도 더 높다고 할 수 있죠. 물론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도 크고 신이 가장 컨디션 좋을 때 프랑스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지역이 평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산도 입구에서 지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해요. 하지만 현재 프랑스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집중 현상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인구 집중 현상,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정말 심각하죠. 서울, 경기, 인천만 두고 보더라도 전체 면적 중 11%밖에 되지 않은 이 좁은 면적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가 밀집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란 문제는 다 겪고 있습니다. 사회 경쟁률이 높아지고 좁은 지역에 몰려 사니까 집값은 올라가고 취업도 안 되는데 집값 상승하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그럼에도 꾸역꾸역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대도시로 이동하고 인프라와 경제는 인구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가 되니까요. 그렇게 대도시와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격차는 점점 커지게 되고 이에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주택, 문화, 일자리, 교육 등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쏠림 현상은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죠. 현재 프랑스 파리를 포함한 수도권 및 남서부 지역에 교육 환경 및 일자리가 쏠리고 있거든요. 프랑스 대도시에는 전체 학생 수의 약 70%가 집중되어 있어요. 또 이 중에서도 프랑스의 수도 파리가 속한 일드 프랑스라는 지역의 경우에는
프랑스 전체 면적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이곳에만 전체 인구의 약 20%가 모여 살고 있고 전체 일자리의 21%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1990년대 이래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인구 이동이 가장 적게 나타난 지역도 일드 프랑스이고요. 이에 반면 북부와 중앙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1990년대 같은 시기 중앙 지역 7개 데파르트망의 인구가 남서부 연안 지역, 그러니까 렌, 리옹 등의 레지옹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를 얻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인구 이동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죠. 일단 프랑스의 경우 타 유럽 연합 국가와는 달리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2022년 기준 유럽 연합 합계 출산율이 1.47명인 반면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은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은 1.83명으로 유럽 연합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이에요. 그 이유는 미혼 가정 등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주고 또 지원해주면서 개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문제는 유럽 연합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인구 고령화의 흐름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평균 수명이 세계 10위권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 2021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1%에 달했다고 해요. 이는 이제 곧 평균 수명 80세를 바라보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고 있다는 건데, 현재 프랑스에선 이런 문제점과 함께 농촌 지역의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과 일부 연안 지역에서 특히 고령화 현상이 대두되고 있죠. 이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는 출산율은 늘고 있지만 젊은 층들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고, 반대로 고령화 인구들은 지방에 머무르고 또 퇴직자 인구가 지방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대도시와 지방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땐 훗날 거주자 감소로 인한 인구 소멸로 사실상 지역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정부도 꾸준히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좀 특이한 것은 프랑스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중앙집권적 정치, 행정적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린 중앙집권이란 국가의 통치 권력이 지방에 분산되어 있지 않고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가 지방인구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대표적인 정책들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이전해서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했어요. 이건 지역개발에 중앙정부 눈치 보지 말고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잘 꾸려가 보자, 뭐 이런 건데, 특히 인구가 가장 희박하고 인구 감소에 의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을 지원하는 등 농촌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돕는 데 주 목적을 두었다고 하죠. 그런데 기업들이 농촌에 그냥 들어가서 일자리 창출을 하라고 하면 아무리 정부가 시킨다고 해도 하고 싶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프랑스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줍니다. 또 최대 5년 동안 지방세를 감면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재산세, 건물재산세, 주거세, 사회보장기금 및 가족수당의 고용자 부담금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했어요. 이 말은즉 세금 줄여줄 테니 사업을 확장하면서 농촌 지역 좀 활성화해줘, 뭐 이런 거죠. 결국 프랑스는 현재 막대한 지원금과 함께 지리적으로나 인구적인 측면에서나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마다 변화를 주면서 지역 균형의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파리와 지방의 불균형을 감소하고 농촌 지역의 부흥을 이끌고 동부서부 등의 불균형을 낮춘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데, 단순히 정부 주도적인 차원이 아닌 지역과 정부가 서로 상생하면서 성장해야 하는 만큼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정책을 지속하고 연속적으로 시행할 정치인들 또한 중요하게 작용할 거고요. 한번 생각해보면 이 세상 어느 곳이든 도시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조차 도시와 지방의 차이가 분명해요. 그러다 보니 나라가 발전하면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죠. 결국 각 나라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고 추진하는 정책도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직장과 주거 환경 그리고 교육 등을 해소할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인구 분산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